가장 중요한 건 NFT 이용하기 위해선 지갑이란 게 필요합니다. 먼저 NFT를 위해서 가장 흔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갑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메타마스크라는 건데요. 메타마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롬이나 이런 구글 기반의 브라우저가 있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먼저 구글에서 메타마스크를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메타마스크를 입력하면요, 이렇게 메타마스크 홈페이지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브라우저에 맞춰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크롬 기반의 브라우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롬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가 나오고요.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크롬 추가를 누르시면 다시 팝업이 뜨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아마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죠.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메타마스크 여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럼 메타마스크 개선에 참여라는 게 나오고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가 이미 있으신 분은 지갑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지갑 생성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지갑 생성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최소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 버튼을 누르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갑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비밀복구 구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비밀복구 구문은 보통 저희가 니모닉 코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이 지갑 정보를 기억을 못하더라도 혹은 다른 컴퓨터에서 메타마스크 제가 방금 만든 지갑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이 니모닉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방금 막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12자리 12단어로 이루어진 이런 니모닉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니모닉 코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입력을 이게 외부에 유출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지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모드 코드를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모드 코드를 종이에 적어 놓게 되는 거죠. 보통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이에 적어서 보관한 게 안전합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지금 테스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이걸 복사를 한 후에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 메모장에 일단은 이걸 입력을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그대로 먼저 맞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처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대로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 입력하고 그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모든 지갑 만드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메타마스크 지갑이 완성됐다는 창이 나오고요. 제가 만든 지갑 주소가 이렇게 상단에 나오고요. 지금 지갑 속에 들어있는 이더리움도 나오게 됩니다. 이
메타마스크 잠시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다양한 네트워크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는 폴리곤이라는 네트워크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미리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폴리곤 메인넷이라고 존재하고요. 이걸 먼저 추가를 해주시면 승인 과정을 거쳐서 전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기 다시 상단에 보시면 폴리곤 메인넷이라고 있고요. 이더리움 메인넷과 폴리곤 메인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여우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생기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똑같은 메타마스크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가 방금 메타마스크 만든 걸 한번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지 볼게요. 제 지갑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더스캔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 지갑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안에 들어있는 금액은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 다시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보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요. 하나하나 눌러보셔도 돼요. 여기 통화 부분에서는 다양한 화폐 단위로 변화가 가능하고요. 언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창에서는 이게 메타마스크나 이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는 모든 작업들이 가스라는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하고요. 토큰이 감지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만져보셔도 본인이 직접 눌러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메타마스크 지갑이 만들어졌으면 기본적인 작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NFT를 만들고 판매하고 구입하는 이런 작업이 1차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팬텀이라는 지갑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팬텀 지갑은요. 팬텀 지갑이 있는데요. 팬텀 지갑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팬텀 지갑 다운로드 하기 라는 버튼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상단에 나오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팬텀 지갑, 크롬에서 마찬가지로 팬텀 지갑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팬텀 지갑은 솔라나 기반의 암호화폐 가상자산 지갑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기반의 NFT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솔라나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NFT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솔라나 기반에서 다양한 지갑들이 있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팬텀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텀 역시 메타마스크와 마찬가지로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조금 전에 봤던 메타마스크와 비슷하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새 월렛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에서도 보셨죠? 이 복구형 비밀번호, 이 복구 문구를 이렇게 적어달라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복구 문구는 지금 팬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사실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 문구를 저장했다고 누르시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방금 보셨던 복구 문구는 반드시 따로 종이에 적어 두셔야지 이 지갑을 분실하시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복구 문구가 외부에도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관 관리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완료가 됐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 확장 버튼을 눌러서 보면 팬텀이라는 지갑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팬텀 지갑을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죠. 솔라나의 지갑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팬텀 지갑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솔라나 기반의 NFT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상단에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카이카스 지갑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카이카스라고 입력을 하시면 상단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이카스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크롬 웹스토어라는 곳에서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메뉴창에 뜹니다. 여기서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절차가 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추가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이카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카이카스 이용 전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카이카스 주의사항을 보시면요. 이 카이카스는 탈중앙화 지갑으로 개인 기반을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한다. 그래서 시드 구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드 구문은 분실하면 위험하고 해킹당할 경우가 있으니 안전하게 보관해라. 그리고 카이카스는 클레이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갑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클레이튼은 카카오가 만든 블록체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 상단에 카이카스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카이카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비밀번호는 새롭게 설정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계정 이름을 쓰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하시면 안전사용 가이드가 나오고요. 시드 구문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드 구문을 당사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싱이나 스캠에 주의해 주세요. 시드 구문이나 지갑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드 구문을 분실할 경우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나오죠. 여기에 일치된 건 시드 구문을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드 구문이 뭐냐?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시드 구문 보관 안내라는 창과 함께 시드 구문 12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드 구문은 이메일이나 컴퓨터에 보관할 경우 해킹으로 유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라고 넘겨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시드 구문은 한번 유출되면 모든 이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종이에 적어두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드 구문을 아까 보셨던 시드 구문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다 했는데요.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시드 구문 확인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기 또 한 번 경고창이 나오죠. 시드 구문이 없으면 계정을 복구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 시드 구문 가지고 이 계정 정보를 복구하거나 혹은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컴퓨터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했는데 만약 컴퓨터를 바꾼다. 이런 경우에는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하더라도 또 새롭게 지갑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요. 근데 제가 원래 쓰던 지갑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시드 구문이 있다면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이카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카이카스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을 보시고요. 이렇게 잠금 화면 설정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고요. 시드 구문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시드 구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시드 구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약에 새롭게 다시 옮겼다 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크롬 웹 스토어에서 카이카스 지갑을 설치를 하시면요. 이렇게 지갑이 설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이카스 지갑이 설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생성을 누르시면 계정 정보 생성이 있고 그 옆에 복구라고 있습니다. 이 복구 버튼을 누르면 시드 구문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입력했던 시드 구문을 다시 입력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시드 구문 다 입력하시고 복구 버튼을 누르면 입력 오류가 났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입력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으로 적는 걸 그대로 옮겨잡다 보면 오타가 나거나 혹은 글씨를 잘못 적어놓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오타가 나네요. 이렇게 오타를 바로잡고 복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 안전 가이드가 다시 나오면서요. 카이카스 시작하기가 가능합니다. 이 지갑 주소. 아까 제가 삭제하기 전에 카이카스를 처음에 만들었던 지갑 주소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복구 구문을 가지고 새롭게 컴퓨터를 옮기더라도 똑같은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주의하시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